단기적으로 2,350이탈을 본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 싶은 삼성전자, 현대차 저점 자리를 못 잡으신 분들은 2,352탈하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그게 바로 이제 3월부터 7월까지의 랠리네요. 맞습니다. 네. 그 랠리를 놓치시면 그동안에 또 고점 대비해서 하락했었던 그 손익을 좀 복구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삼으시는 게 어떨까. 네. 일단 12월 달에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 1월 달부터 투자하시는 게 좋다. 근데 1월부터 3월 사이에 바닥을 형성해서 올 여름까지는 우상향 할 거다가 이게 제 큰 맥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단기적인 인버스 전략보다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아직 내공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시총 상위 종목을 하시는 게 좋고 예.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요 메이크잇 강보 대표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보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우리 명호라님, 명호라입니다. 명호라. 네. 나명호님, 나씨가 습니다. 나 성이 나 그렇죠? 나명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 아부다비에 살고 있는데 한국은 많이 춥다고 들었습니다. 여긴 영상 18도에도 추워서 점퍼를 꺼내 입고 있습니다. 강항보 대표님 또 소장님 건강 잘 살피셔요. 네, 우리 명호님도 건강하게 그렇죠. 18도가 아부다비에서는 엄청 춥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꼭 건강 챙기시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만나 뵙는 우리 강항보 대표. 한 달 전에 그러니까 네. 그때는 작년 연말이었었죠. 네네. 크리스마스 랠리는 그때 없다라고 네. 했고 그래도 내년 그러니까 그때 내년 2023년 뭐 1, 네. 2분기 지나면 좀 맘 편히 투자할 맞습니다. 수 있다. 이런 얘기 아직도 유효한가요? 일단 뭐 제가 좀 쉬다가 네. 오랜만에 나왔을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12월 장세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냐. 그러니까 내년 1월 달부터 하는 게 좋다. 근데 네. 1분기 지나고 나면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맞아요. 조언을 드렸었죠. 네. 1월 3일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코스피 지수는 오늘 또 최근 고점 2,43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긍정적으로는 아주 초단기적으로는 약간의 흔들리는 흐름은 있겠지만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에 코스피 지수는 2,700을 향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1분기 내 1분기 그러니까 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 상반기에 7, 8월을 향하는 흐름에서 코스피 지수가 2,650까지는 무난하게 가는데 거기서 얼만큼 세게 뭐 파생 포지션도 체크를 해야겠지만 그러면 저는 한 7, 8월까지는 2,800도 보지 않을까. 네. 그런데 올해 네. 올해를 예측한 국내 증권사들은 네. 상저 하고를 네네네. 외쳤잖아요. 네. 그런데 상해 네. 상반기에 2,700이나 2,650을 간다면 네. 하반기는 어떻게 합니까? 올 가을 겨울은? 하반기는 크게 이탈하지 않고 2,500선을 지지해주면서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 또 추가적인 순환매 장세 이후에 또 랠리가 펼쳐질 제가 한 6개월에 한 번씩 나오면 이런 질문이 제가 쉽게 또 말씀드리겠는데 또 네. 매월 또 네. PD님의 그렇죠. 거의 끌려서 매월 네. 나오기로 했으니까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 한해 전반적인 장세는 강보 대표는 상저하고라는 이제 기존에 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대신에 이미 네. 상반기에 대놓고 네. 하반기에는 못 쫓아오게 쭉 가다가 그렇습니다. 2024를 기약한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일단은 2,700~800까지 올라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젠 사도 되나 보다 들어갔는데 수익은 없고 없죠. 계속 시간만 끌고 엇박자 나는 흐름 이후에 다시 또 내년에. 추가적인 랠리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눌림 자리를 어떤 눌림을 잡을까 여기에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좋아 보여서 올라타는 것보다는 오늘 방송 잘 들어서 네. 대응을 좀 제가 조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부터 갈까요? 다우부터? 네. 뉴욕 증시는 일단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훨씬 나스닥보다는 강했습니다. 근데 네. 다우존스 산업부터 보면은
저점이 최근 2022년 10월 달에 저점을 구축을 한 이후에 네. 한 2개월 동안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말에 고점을 34,589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서 32,000포인트 중심권에 내려가지 않고 어떻게든 버티는 그러니까 상승 레벨에 그 구간에서 계속 버티면서 순환매 장세를 계속 펼쳤습니다. 네. 그래서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위치를 보고 제가 신년 초부터는 이제 지수가 더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조언을 드렸는데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꽤 셉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고를 막 돌파하는 흐름보다는 네. 옆으로 횡보 이후에 저는 2월 달에 2월 초 중반에 2월 옵션 만기의 전후 구간에 네. 하락 파동이 미국 증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얘기를 들으시면 서학개미 분들은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하시고 저점 매수는 눌림 매수만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가장 중요 라인은 일봉상 122편과 201일선이 같이 있는 32,359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정도의 하락자리인데요. 네. 이 자리를 만약에 먼저 내려온다면 반등했다가 32,000 테스트 과정만 계속 있고 추세적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기보다는 언더슈팅 31,500, 32,000 요 사이에서 바닥을 형성해서 다시 전고를 향하는 흐름으로 1분기는 좀 우호적인 모습이 계속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물려도 버티면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근데 오늘 쫓아가거나 예. 뭐 최근 뭐 며칠 거래 뭐 내일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겠다 이거보다는 좀 천천히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다우 지수가 네. 33,700대인데요. 네, 32,400 네, 뒤에 우술이 뛰고 32,400 요 라인.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각오를 네, 해야 되겠죠. 4% 내외니까요. 네. 네. 아. 근데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마이너스 4% 언더슈팅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 하나는 맞아야 네네. 그래야 상반기가 편안하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테스트가 있어야지만 또 상반기에 7, 8월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 일본 증시도 좋을 때 네. 미국 증시도 조금 먹을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현 구간에서는 미국 증시의 투자보다는 예. 중국 증시나 국내 증시, 아시아 아. 신흥국 증시가 훨씬 더 기대 수익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도 적겠지만 조정폭도 네. 상승폭도 뉴욕은 이제는 뭐 그게 먹을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네. 뉴욕은 먹는다 하더라도 짧고 굵게 뭐 테슬라도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것처럼 엄청 올랐어요. 네, 네. 그런 예. 종목들 네, 그런 네. 종목들을 발굴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차트상 우상향해서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보다는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굳이 서학개미 분들이 하신다면 네. 네. 그리고 환차익의 손해도 볼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 달러 약세가 네, 너무 네. 심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다행히 지금은 이제 달러 약세 흐름에 이제 달러 강세로 단기 강세 흐름이 좀 환율상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 미국 증시는 움켜쥐고 있으시면서 네 계좌 관리를 좀 잘하시면 또 잃지 않는 투자는 가능하다. 네. 네 1분기 이후 뭐 올 여름까지는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번 32,400 테스트 때 네네네. 그때 한번 잘 관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예. 하면 상반기를 네. 먹게 되는 거네요. 네, 33,000 이탈할 때부터 내가 관심 있게 본 종목들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32,400포인트에서 지지하는 거 보고 다시 한번 배팅도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스닥 네. 가보죠. 네, 나스닥은 다우존스 산업지수보다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안 좋았는데 10,000포인트를 12월 28일 날 1207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예. 현재 11,33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는 11,500을 열어놓고 나스닥 증시를 봐야 된다라고 SNS 방송에서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제 턱 밑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11,500짜리가 일봉상 11,500 이 일봉상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201선입니다. 그러니까 201선이면서 그전 12월 13일 날 고점, 12월 1일 날 고점, 11월 15일 날 고점에 매물대가 네. 탁탁 있습니다. 네. 이걸 바로 돌파할 것이냐. 저는 일단 11,500은 살포시 돌파했다가 거기에 단기 고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스닥 관련 종목들이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지금 구간에서는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을 어느 정도 채우셨다면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은 어디까지 그럼 밀릴까요? 만약에 11,500 갔다가 조정이 밀린다 오면. 하더라도 1,500포인트는 지지선을 구축을 해주고 예. 근데 10,000포인트 이탈이 원래 패턴상 나왔어야 더 이렇게 드라마틱한 상승이 있었을 텐데 예. 10,000포인트를 지지해주는 모습도 저희도 약간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1,500포인트 구간에서도 또 저도 좀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10,000포인트 이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시황관이 있으시잖아요. 예. 네. 저는 네. 안 보는데요. 네, 그렇죠. 예. 네. 그 저도 10,000포인트 이탈에서 10,000포인트와 9,000포인트 사이까지는 있지만 8,000, 7,000 요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는데 일단 11,500을 찍으면 네. 막 추가적으로 막 12,000, 12,500까지는 테크니컬하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호재가 온다 하더라도. 나스닥은 11,500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1,500인데 만에 하나 네. 우리 센터장님 11,500을 네, 네.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크게 녹화하고 보면 네 있습니다. 번인데 네. 이제 이번에 네. 11,500을 돌파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돌파하는 경우의 수도 저도 네.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대안, 얼터너티브. 네. 네. 그거는 2022년 3월 고점이 14,50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전 저점 자리가 10월 13일 날 1,088포인트 자리거든요. 예. 이 고점과 저점의 중심값을 계산을 해보면 12,150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의 앞으로 올해 2023년의 고점은 만약에 11,500을 좀 스무스하게 잘 넘기면 예, 요번에요. 12,150은 나스닥 3배 인버스 레버리지를 풀베팅할 수 있는 그만큼 확률이 높은 여러분께 하라는 뜻은 아니고 네네. 그만큼 상승이 끝났다. 그러니까 네.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좀 깊어지는. 근데 시장을 선도하는 미스터마켓이 저기까지 허락을 해줄까 이런 물음표로 저도 일단 11,500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네, 좀 봐야 집중해서 되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2,150은 매물대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11,500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나스닥 시장 그만큼 세. 너희들 쫓아와. 네. 이렇게 꼬드기는 플랜을 할지 아니면 진짜로 뭔가가 있어서 12,100까지 올라가는 랠리가 나올지. 네. 그러나 테크니컬하게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있다. 네. 그래서 11,500 찍고 나서 또 뭐 초대해 맞습니다. 주신다면 네. 또 조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본선 차장의 지금 네. 분석은 11,500에 딱 선을 하나 그시고요. 지금 11,330이니까 다 왔습니다. 네네. 거기서 맞고 떨어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네네. 그럼 1,500이던 1,600이던 기다렸다가 네. 다시 가면 올 상반기를 또 맞습니다. 따뜻하게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최근 저점 대비해서 18거래일 동안 우상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11,500을 만약에 20거래 앞으로 이틀 이내에 만약 요번 주에 올라온다면 딱 10거래일을 아예 투자를 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다가 11,500에서 11,30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네 그러면 눌렸다가 강 대표의 시황이 또 약간 말을 또 변경할 수도 있겠네. 시장은 네네네네. 사실 되게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면서 긍정적인 이슈가 터지면 네. 12,100까지 올라가는 플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2,700~800까지 가는데 미국 증시도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열어두되 예. 11,500에서 그래도 한 5% 내외의 하락도 열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로서의 우리 네. 강보센터장의 메인 아이디어는 네. 11,500에서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네. 예. 좀 쉬어가는 예, 흐름 쉬어간다. 이후에 한 5거래에서 10거래 좀 쉬어가는 이후에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12,100을 향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냐 네. 그게 아마 2월 중순 이후에 아마 결정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 끝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코스피로 가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코스피 네. 문제의 코스피입니다. 네. 일단 코스피, 네. 코스피 화면 오랜만에 자료 하나 준비를 그럴까요? 했는데요. 화면 네. 한번 보시면 제가 다른 자료는 아니고요. 2,134포인트부터 이 노란 박스를 첫 번째 왼쪽에 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좌측에 박스를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 마디가가 이제 한 4거래일, 5거래일 정도, 그러니까 5거래에서 10거래일 안에 2,430에서 2,460 레인지가 있는데요. 네. 저점에 2,132포인트, 즉 2022년 9월 29일부터 하단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 추세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추세 라인과 그리고 그 전에 12월 22일 날 고점과
1월 16일 고점의 추세 라인을 연결하는 두 선이 있는데 그 자리가 2,430과 2,450 정도 내외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 자리는 바로 돌파하기에는 그 전에 고점 자리였던 2,500선 쌍봉 자리가 있었잖아요. 네. 12월 달과 11월 초 중순에 있었던 쌍봉 자리. 네. 저기 매물대는 강하게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략이 뭐 라디오 방송 보고 듣고 하시는 분들은 인버스 전략을 제가 여기에서는 어차피 제가 우상향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저는 하락 파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전략을 자산 배분 전략상 갖고는 있지만 눌렸다가 가는 측면에서는 2,450포인트에서는 인버스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고 네. 단기적으로 2,350 이탈을 본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 싶은 삼성전자, 현대차 저점 자리를 못 잡으신 분들은 2,350 이탈하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그게 바로 이제 3월부터 7월까지의 랠리네요. 맞습니다. 네. 그 랠리를 놓치시면 그동안에 또 고점 대비해서 하락했었던 그 손익을 좀 복구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삼으시는 게 어떨까. 네. 일단 12월 달에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 1월 달부터 투자하시는 게 좋다. 네. 근데 1월부터 3월 사이에 바닥을 형성해서 올 여름까지는 우상향 할 거다가 이게 제 큰 맥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단기적인 인버스 전략보다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아직 내공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저점 매수에서 좋은 실적이 동반된 시총 상위 종목을 하시는 게 좋고 예. 근데 위험 관리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박스 구간 넘어가는 게 이제 2월 달에 조 구간인데 저 박스 내에서는 저는 2,310포인트 테스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2,350 이하 내려왔을 때 어떤 종목은 2,350을 찍었을 때 저점을 형성해서 우상향하려고 가는 종목이 있을 거고 네. 어떤 종목은 2,310포인트를 중심값을 테스트하는 흐름을 좀 보려고 하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2,350 이탈하는 그 구간에서부터 여러분들 사고 싶은 종목들을 한 방에 사지 마시고 분할로 천천히 나누시면 2,310 테스트가 있고 또 2,300을 순간적으로 이탈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 위험관리 구간에서 짚고 넘어가면 2,500 그전 고점 자리인 2,514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좀 전고 라인 그 전에 전고였던 2,540도 돌파하고 2,600도 돌파하고 네. 하는 따뜻한 여름에 여러분들 계좌도 훈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마치 그 네. 일목의 이제 대등 수치처럼 세 개의 그렇습니다. 박스가 네. 있습니다. 네. 첫 번째도 한번 갔다가 이제 맞고 2,500에서 떨어졌고요. 2,540은 되고요. 다시 바닥 찍고 올라와서 이제 또 2,500을 그렇죠.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메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뭐 2,450이든 가더라도 이제 그 다음 랠리 위험 관리 구간이라고 저게 이제 한 2월 1일 그렇습니다. 이 정도 2월 되겠죠? 옵션 만기 기준에서 저 네. 위험 관리 구간이 있습니다. 네. 저기에서 지금 현재 메인 아이디어는 또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똑같은 떨어진다 하는 것보다는 눌린 자리를 눌린다. 기다리자. 그러니까 추세 단기적인 추세보다는 중장기 추세는 2,700~800까지 열려 있으니까 네. 우리 그 전에 고점에 물려계셔서 2,100까지 아픔을 버티신 분들도 일단 시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 네. 지금 뭐 2,100포인트까지 그 하락에 다 때려 맞으셨는데 지금 여기 올라와서 계좌 관리 하시는 것보단 올 여름까지는 그냥 묵묵히 계좌 덮고 버티시는 게 그분들한테는 네. 좋을 것 같고 현금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사고 싶은 종목들을 지금 시급할 공격적으로 필요는 없다. 비중을 많이 들으실 필요는 없고 네. 네, 2,350을 이하 내려오는 구간이 그러면 그게 언제 내려오냐가 문제인데 그게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정도부터는 저 좀 위험 관리 구간 네네. 2월이잖아요. 네, 2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월 옵션 그때까지 만기고. 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시장 빨간불 많이 들어오면 막 사고 싶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왕 저점에서 못 샀는데 여기에서 굳이 사셔야 되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 두 번째 가운데 박스가 있잖아요. 네네네. 나스닥에 11,500이 있다면 네. 우리는 지금 한 2,500일, 네. 뭐 2,480에서 2,500 그거를 네. 뚫어버리면 만약에 2월 FOMC 힘으로 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 그러면 저 세컨드. 위험 관리 네. 구간이 2,650까지 열려버립니다. 그렇죠. 네. 저 세 번째 박스가요. 그러니까 저 세 번째 박스가 고점과 저점을 하면은 400포인트 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포인트 랠리가 위쪽으로 열려버리니까 2,314 더하기 200포인트 하면 2,600 위로 열어야죠. 예, 위로 열려버립니다. 네. 그래서 2,510포인트를 넘어서는 흐름에서 위쪽으로 2,600까지도 2,600에서 2,650 오버슈팅까지도 열리는데 현재 파생 포지션으로는 그들이 보고는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언제든지 좀 변할 수 쉽게 있으니까. 생각해서 2,500을 딱 생각을 하고요. 네네. 가장 빅 이벤트가 2월 1일에 네네. FOMC 회의잖아요. 네네. 그때 나와 쓰고 나서의 네. 시장 반응을 보면 되겠네요.
만약에 그 네. 좋은 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면 선반영. 맞습니다. 네, 그러면 2월 내내 네네. 주룩주룩 내려가겠죠. 그러고선 2,350인데 네. 만에 하나 네. 예상을 깨고 2월 FOMC 이후에 더 달린다. 네. 그러면 약간 그 두 번째 아이디어 네. 대안을 한번 좀 생각해 봐라. 뭐 이렇게 잡으면 될까요? 저는 일단 현재 파동상으로는 뭐 떨어진다, 맞고 네, 떨어진다. 맞고 떨어지는 네. 구간이라서 굳이 만약에 그런 시황에 대해서 점수를 더 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50% 현금을 확보하자. 그리고 50%로 그 랠리가 감사하게도 나온다면 50%로 만족하자. 네.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확인 자체 할 네, 때도 네, 네. 비중을 싫지 말고 확인하라.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12월 달에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 1월 달부터 하세요라는 조언을 드렸을 때 예. 그때도 대응 못 하셨던 분들이 지금 막 비중 실는 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네. 자산은 잘 지키셔야죠. 네. 네, 네. 나스닥 11,500, 우리 네. 코스피는 2,480에서 2,500. 이 네. 정도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네. 거기를 그렇게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놓고 네. 거기를 맞고 떨어지는지 네, 네. 뚫고 가는지. 네. 자, 삼성전자도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는 현재 뭐 6만 원 구간에서 좀 저항을 받고 오버슈팅 했다가 5만 7, 8천 원짜리 네. 여기를 또 항상 5만 5천 원을 저점으로 해서 6만 3천 원까지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고점 자리가 12월 1일 날 6만 3,200원이었는데 네. 오늘 6만 3,200원을 돌파해서 6만 3,700원까지 갔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눌림 매수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는 정말 트레이딩도 되게 잘했고 이번에 목돈연구소 우리 청취자분들께 제가 설 나름의 네. 선물을 조그맣게 드린다면 6만 2천 원에서부터 5만 8천 원 요 사이는 삼성전자를 내가 정액정림식으로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7만 원대, 7만 5천 원도 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모아가시는 전략을 좀 추천해드리고 지금 6만 3천 원 넘어가는 자리에서는 뭐 한 주 정도 사서 놓고 네네 이 반응을 보는 건 좋죠. 네. 근데 너무 공격적으로 사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네. 6만 2천 원 내려오면 난 10주씩 사야지 이러시면서 요즘에 또 그 오늘 또 설 연휴 때 이렇게 세뱃돈 많이 받으신 분들도 삼성전자 사놓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네. 그게 이제 일맥상통하네요. 우리 강보 센터장의 시황관이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요번에 네. 2,400 뭐 50, 80 갖고 맞고 떨어져서 2,350이 삼성전자 6만 3천 원, 뭐 6만 4천 원. 근데 이게 결국 한 5만 9천 원. 네. 그렇죠? 네. 5만 9천 원에 5만 121선이 있고 그렇죠. 그 구간은 쉽게 빠지지 않고 지지선을 구축하면서 옆으로 행보 이후에 다시 한번 랠리를 갈까? 아니면 5만 9천 원을 살짝 수급에 따라서 또 이 컨트롤하는 게 또 미스터 마켓이 다르니까요. 근데 5만 9천 원 밑으로 이탈했다고 겁먹으시면서 삼성전자를 분할 매수 안 하시는 것보다는 네. 또 올 여름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는요. 네. 의외로 대응이 좀 네. 명확하네요. 왜냐하면 2월 1일에 네. FOMC 회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때까지 주가가 네. 오르고 그때 이후에 빠지든 네. 뭐 그때까지 오르고 그때 이후에 더 오르는 둘 중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차트의 위치에 따라 FOMC에서 어떤 멘트를 하냐. 기가 막히네요. 네,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차트가 많이 너무 고점에 있으면 그 호재가 선반영했다 해서 빠질 수도 그러죠요. 있고요. 네. 그리고 그 FOMC 하기 전에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눌림 나오면 네. 그 호재를 받아들여서 또 추가적인 랠리 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예. 조언드립니다. 자, 구간도 명확하고요. 삼성전자와 코스피도 명확하고요. 나스닥까지 다 연결 있습니다. 우리 네. 범량이님, 강은보 대표님 시황 잘 참고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한 달 후가 또 네. 기다려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달 후에 우리 네. 또 다시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있었습니다. 받으십시오. 네. 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메이크잇 강은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